얘가 왜 이러지? 나와 그 친구를 구별하는 마음.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,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이 상사로서의 업무라고 생각했기에, 사실 직장 다닐 때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본다, 이해하려고 한다,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한다,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았겠지만 배우지 못했고, 그래서 저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직장 생활을 사실 13년이나 했지만, 그 안에서 업무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나의 내면이 과연 많이 성장했는가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. 만약 그때 이 명상을 알았더라면 저는 좀 다른 상사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내 감정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. 지금도 사실 어떤 후배가 있거나 직장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, 제가 프리랜서로서 또 헤르츠 대표로서 어떤 일 자체로 받는 스트레스들이나 조율해야 되는 문제들은 절대 작아지지 않았거든요. 생각보다 큰 파도들이 더 많이 밀려오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럴 때 사실 감정적으로 화남, 분노, 슬픔, 정말 열받음, 속상함, 이런 감정들이 아예 안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인간 사회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다만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 속에 휩싸여서 막 행동을 할 것인지, 아니면 그 감정을 이런 감정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, 공부하는 이제 단어로는 와이즈 마인드라는 단어를 써요. 현명한 주시자. 그래서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제3자의 눈, 그러니까 객관화된 나라는 사람, 나라는 존재가 또 한 번 생기게 되면, 그땐 아,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나 있구나, 그걸 알아차리고 그럼 계속 화를 낼 거야? 아니면 잠깐 이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조금 나를 좀 다독여줄까?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전에는 그게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저를 거의 가두어 놨었던, 저를 압도했었던 감정은, 아, 30살이 넘은 여자로서 나는 이제 안전하지 않을 거야. 사실 커리어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여성으로서의 나는 점점 더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세상의 생각을 저도 쉽게 받아들였고, 그로 인해서 불안함의 정서가 저를 압도했죠. 그 감정을 알아차려 주었다면 이게 별거 아니야 라는 현명한 생각을 하거나 또 책을 읽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그 감정 자체가 그냥 휩싸여 버리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거든요. 제가 커리어적으로 그 이후로 또 10년 동안 더 성장을 하기도 했고, 누군가의 삶을 안정적으로 또 되게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순항하고 있다라는 사인은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떤 결혼하는 상대, 사랑하는 사람, 결혼이라는 사회의 시스템, 옆에 사귀는 사람이 있음,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관찰하고 있다,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그런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요.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되게 안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작은 파도들은 저를 이제 계속 이렇게 서핑을 하게 만들지만, 그 서핑조차도 예전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 파도에 집어삼켜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면, 아, 파도구나, 이것이 인생의 특별한 일인가? 아니면 나에게만 닥쳐온 일인가? 라는 질문을 했을 때, 아니, 내 옆 사람도, 아니, 내 친구도, 아니, 우리 가족들도, 아니, 세상 모든 사람이 라는 그 인간 삶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겁날 것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. 명상을 하십시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신뢰 관계를 깨트렸다, 바람을 피웠다, 뭐 이런 거는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죠.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에.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, 관계에서. 근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니야, 나는 이 관계를 끝내는 건 너무 힘들어 라는 나의 힘듦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이걸 관계를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좀 헷갈려 했다면, 지금은 아, 이것은 옳지 않구나, 아, 이것은 내가 삶에 받아들일 수 없는, 관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구나, 이대로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하면 난 행복하지 않겠구나,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겠지만,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경우 뭐 1초도 더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상담하고 만나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어떤 상대방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입장, 나의 경험, 그리고 나의 판단이 아니라,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? 라는 것이에요. 초점이 자기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,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달콤한 말들,
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사실 명료하지 못하면 그런 선택들을 하죠. 그래서 저는 뭐 명상이라는 것이 사실 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나 혼자 평안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어떤 행복의 요소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일 속에서의 관계들, 일 속에서의 상황들,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긴장감이 많이 다운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명료한 선택들을 내릴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사실 코스모폴리탄 기자 출신이니까 코스모폴리탄 기자일 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편집장까지 올라서 오래 버티는 거였었어요. 나오고 나서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죠.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준에 따르면 저는 회사를 나왔으니까 더 이상 성공의 길이 막힌 건가? 그럼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어디 뭐 높은 직위에 올라갈 성공인가?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저도 했지만 글쎄요.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.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이 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저는 되게 얕게 뭔가를 취재하고 얕게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게 제 일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제 수업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성공이란 저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재능과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설정한 삶의 방향 그것을 합쳐서 결국 나라는 범위 이상으로 그 재능을 세상에 좋은 영향력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.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사실 저의 실패담을 통해 그럴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죠. 아니 뭐 어디서 타고나는 건 아니고요. 사실 일적으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뭐 인간관계는 앞으로도 실패하고 좀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건 제가 지분이 50%밖에 없기 때문에. 하지만 제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앞으로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를 큰 기차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짖는다고 해서 강아지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고 그 열차 멈출 수는 없잖아요.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노선대로 가고 있고 명상 어플 코끼리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명상 어플 코끼리와 함께 자신의 삶을 좀 아름답고 우아하게 관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